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첫 번째 방송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이제 부산 엑스포가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 이제 지역 발전 이거 다시 한번 또 약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부산에 가서 뭐 전형적으로 이제 지방 가면 꼭 전통시장을 찾잖아요. 부산 이제 그 시장하고 그다음 부산 국제시장, 그다음에 깡통시장 요런 데를 가서 상인들도 격려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내놨던 지역 발전 계획 요거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에서 이 상인들로부터 뭐 어마어마한 이 환호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제가 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부터 계속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유동규 교통사고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상당히 좀 아프다고 합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놀래가지고 이제 밤에 CT를 찍었는데 이제 뇌 뭐 허리 이런 데 통증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화성에 이제 주거를 하기 때문에 화성 인근에 좀 이 병원 1인실을 잡고 있는데 병실 병 입원 이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오늘 방통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보훈처 차관 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비판 일변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의 첫 일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뉴스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전북 고창. 고창하면 여러분들 뭐 그야말로 이제 고추장 유명한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이죠. 그 염전 자리에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요, 이 본래 태양광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창군에서 이걸 잘 막아냈어요. 그리고 대신에 3,500억 원의 투자를 해서 친환경 종합 리조트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부가가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고창 일대 지금 이제 전북 호남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지금 부산 방문과 관련된 내용. 자, 요 내용을요, 우선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여기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오늘 맨 먼저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일정은요, 부산 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입니다. 자, 이 꿈이 뭐겠어요? 이게 엑스포 유치인데 이제 엑스포가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도전을 받아들이는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미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내놨던 지역 개발 정책 요거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약속 이행에 좀 힘을 쏟아 달라. 이런 얘기를 또 이미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이러한 기존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꿈과 도전 간담회에서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의 지역 발전 계획,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거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을 갖다가 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문제 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대대적인 환호를 받는 가운데 부산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간담회 한 1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윤 대통령 이런 약속 다시 한번, 그래서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대로 개항을 하고, 그리고 산업은행도 이전하고, 그리고 북한 재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래서 북한이요 이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는요 이 원희룡 장관과 조승환 해수장관, 박현준 시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부산을 남북권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이제 이 전통시장이 되겠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항상 이제 전통시장을 찾아가는데 이 전통시장, 즉 부산 중구 이게 깡통시장이에요. 그래서 기업 총수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재용 지금 회장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또 이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김농관 하나그룹 부회장,
그다음에 이런 이 재벌 그룹 이 총수들하고도 이 시장에서 말이죠. 이 빈대떡을 지금 시식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깡통 시장의 상인을 또 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깡통 시장의 상인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지금 청취하고 또 이 격려하는 이 세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부산 방문하는데 뭐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시장 상인들이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연호하고 또 2030 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서 환영하는 상인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원과 격려의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내려간 이제 강요들도 있지만은 현지 국제시장의 이 번영회장인 이상호 회장 그리고 이 깡통시장인 박이현 상인회장 이 두 분이서 이 안내를 쭉 하고 다녔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국제 시장을 방문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정부 강요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 아주 뭐 대거 이 동행을 했고요. 그리고서 이제 이 부산에서 오찬을 하고요. 오찬은 이제 이 윤 대통령이 부산에서 좋아하는 그 메뉴 중에 하나가요. 부산 대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국밥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이번에, 그러니까 후보 때도 이 부산 방문해서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는데, 오늘 또 돼지국밥으로 참모들과 참모들 플러스 간담회 참석한 100여 분하고 오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종의 이제 민생행보이고 이게 또 서민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하는 오늘 간담회가 일종의 이제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동규 본부장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주 정말 다행이에요. 예, 유동규 본부장. 그래서 지금 어제 이 사고 내역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규 지금 본부장의 차량은 조그마한 소형차예요. SM5고요. 그 다음에 이 가해 차량. 그러니까 이제 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5톤짜리라고 했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5톤이 아니고 8.5톤입니다. 이 8.5톤이니까요. 상당히 큰 지금 상당히 큰 트럭이에요. 대형 트럭.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형 트럭이 사고가 난 건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고속화도로인데 이제 편도 3차선. 그러니까 3차선 도로니까 이제 이 차선을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의 차는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대형 2톤 8.5톤 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요러다가 유동규 본부장의 이 운전석 뒤쪽을 만약에 조수석 뒤쪽이다.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이 다치죠.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대리 운전을 해서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조수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VIP석을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추럭이 말이죠.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운전석 뒤쪽을 이 추럭 앞쪽으로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튀어나가 버렸어요. 차가 튀어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80도 휙 돌았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는 바람에 후속 추돌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운전수 이 대리기사도 그리고 이제 추럭기사도 전혀 다친 적이 없고 그리고 유동규 부장이 현장에서 CT까지 촬영했는데 이 허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머리 통증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어제 병원에서 이제 바로 퇴원했다고 하는데 지금 집에 있다고 그래요. 집에 있는데 지금 입원을 해야 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성이기 때문에 먼 병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화성 지역에서 1인 병실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가까운 데서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재명이는 여러분들 녹색병원이라고 하는 좌파병원에서 또이 보안 유지하에 딱 생겨 있었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우리 이제 우파 병원이 없으니까 이거 보안 유지 얼마나 또 취재에 달려들겠어요. 그래서 어디 함부로 또 입원하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미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거 신변 보호 조치가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지금 말이죠. 이 좌파 게시판들이 지금 완전히 불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개딸들 제명인의 마을도 난리 났고요. 그 다음에 DC 인사이드 이런 데서도 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개딸들이 지금 앞장서서 비판하고 있다. 예, 토사구팽 당하는 거냐? 국정 마티즈 시즌 2다. 검사 뭐 X인데 새끼들 무섭네. 목숨이라도 건지려면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라. 이런 지금 이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추돌 사고의 살해 의도가 있었고 그 배우는 정부 검찰 국정원이다. 야, 이거 가짜뉴스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 민심이 흉흉해지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이거 뭐 대표적인 지지자 모임이잖아요. 유동규 겁주는 검찰, 무섭네 검찰. 그래서 검찰이 마치 요렇게 이제 위협을 가한 것처럼 배후에 검찰, 경찰,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정부, 국정원이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여성시대에는요, 김건희 의혹이 타격이 커서 덮으려고 난리가 났다. 뇌물 덮으려고 또 영화 찍네. 김건희 특검이 있어서 그런가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 야, 또 여기에도 말이죠. 여기에도 또 김건희 여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배 드림에도 마찬가지. 이재명 사주로 몰아서 검찰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유동규가 죽어서 이득을 볼 사람은 이재명. 이렇게 프레임 짜서 수사하거나 언론 플레이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정도 힘을 가진 악마라면 한동훈을 먼저 죽였겠지.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말 악성 댓글들인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색출을 해서 반드시 법률적 책임을 져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개딸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일제히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이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 갤러리, 좌파들 이 게시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신변 위협 차원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보도는 이제 운전기사의 이제 그 잘못이다. 그래서 추락이 받은 게 아니라 대리기사의 실수가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그런 정도의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이건 좀 더 이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니냐.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요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자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추돌 사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은 사고 책임 무게를 유동규 본부장의 차량 쪽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그 당시 블랙박스, 이 추억의 블랙박스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요,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유동규 본부장의 이 입장문을 보면은요, 사고 당시 어깨를 부딪혔는데 자고 일어나 온몸이 쑤신다. 제한속도 시속 90km 구간에서 100km를 달리는 트럭에 다친 사고인데 어떻게 앞차가 가해 차량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고 당시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가 안 난 게 초능이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자살은 아니다.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이가 박수를 쳤을 것이다. 예, 어제 그렇게 갔다면 이제 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이 생명을 건지지 못했다면 이재명이가 제일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면에서 기획설, 공작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도요, 지금 이제 이 화면 제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요, 이 1차선을 달리는 추럭이 지금 이렇게 2차선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8.5톤 카고 트럭인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규 승합차는요, 지금 3차로를 달리다가 2차선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 운전석 뒤를 갖다가 이 트럭에 우측 전면으로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0도 휙 돌아서 중앙분리대를 치고 넘어가는데 중앙분리대를 치고 차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상대편에서 넘어오는 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고가 끝난 것이 아니냐. 정말 생각할수록 이제 끔찍한 사고로 보여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이제 택시 기사냐, 트럭 기사냐.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은 아니 이게 앞에 가는 차인데 어떻게 해서 내 차가 이 사고를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유동규 본부장의 사고와 관련된 뉴스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 강요 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김홍일, 지금 전 중수부장이고, 이거 지금 현 권익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홍일 위원장, 임명이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큰 대목으로 치면 이제 중수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선 캠프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 이런 거에 법률적 대응하는 그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홍일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나서 맨 먼저 얘기한 것이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받는 그리고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방통위에 대한 우리 국민적인 기대를 충분히 다 알고 지금 이제 특히 공정성과 신뢰성. 왜냐하면 공정성, 신뢰성이 한 칼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사랑과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좀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은 56년 1월 26일생이고 충남 예산이 고향이고요. 학력은 예산고등학교하고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최근까지 지금 권익위 위원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방통위는 현재 각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김홍일 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박찬대, 그 다음에 장경태, 이런 문제아들이 또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제 부적절한 인사니까 처리하라는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방송 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음모, 그래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이게 박찬대 지금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장경태도 마찬가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독재다. 아니 지금 이 김홍일 위원장을 임명하는데 무슨 이게 입법부 무시하고 삼권 분립까지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이 인간들, 요것들 전부 내년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고추장, 지금 이제 고창하면 고추장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고창군 심원면 일대 염전 부지예요. 그래서 본래 여기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저 고창군에서 밀어냈어요. 밀어내고 요번에 뭘 지금 여기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냐? 바로 그 지금 친환경 리조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3,500억을 들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창군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HJ 매그놀리아 이 용평 호텔 앤 리조트 여기에서요 3,500원을 투입해서 고창 이 만돌리 일대 약 2만 평의 고창 종합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용평 호텔 앤 리조트는 지난달 3일날 실사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창 종합 테마파크는요 273 규모의 사무실 규모의 휴양형 리조트하고 200실 규모의 호텔 그리고 컨벤션 시설 그리고 인피니티 풀 이런 것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대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설립이 되면 종합 테마파크 조성 때문에 6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관광 인프라와 상권이 형성돼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한 1억 정도로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한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